여러분들 온라인 부업,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 찾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이란 게 있네? 이건 돈은 되는지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궁금하시죠? 해외 구매 대행 잘 모르고 하시면 100% 시간만 날리고 후회하게 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만 보시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있게 이 영상으로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는 어두운 부분들까지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신다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나 부업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상황을 겪게 되실지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모르면 100% 후회하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현실에 대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구매 대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란 상품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서 고객님의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 장점 1. 재고가 없다. 2. 두 번째는 장소 제약이 없습니다.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돈이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윳돈이 된다면 1000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 원가를 주문할 정도의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매출이 100만 원이 났어요. 마진이 25%예요. 그러면 주문 처리할 금액인 75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장점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1. 고정비가 있다. 고정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들에서는 잘 말을 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하신다면 대량 등록, 수동, 반자동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초보분들은 반자동으로 시작을 하세요. 반자동 방식이 뭐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상품 페이지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싹 긁어와요. 그리고 최소한의 수정만을 한 뒤 모든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반자동 프로그램 비용이 요즘 사용하시는 헤이셀러 프로그램 기준 한 달에 25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다 보면 결국 매출이 우상향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한 달에 100건 정도 넘어가시는 날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문 수집 프로그램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샵마인 프로그램이 한 달에 22,000원이 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고정비가 22,000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달에 거의 30만 원 정도의 고정비가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를 더 늘린다면요? 이러면 고정비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2. 배송 중에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다 보면 배송 부분에서 문제가 엄청 많이 일어나시게 되실 거예요. 총 크게 5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해외 판매자가 배송을 잘못 보내주는 경우. 두 번째, 해외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세 번째, 해외 배송 중에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 네 번째, 물건이 불량인 경우. 다섯 번째, 한국에서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첫 번째로 해외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내주는 경우.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배송지에 도착했더니 물건 수량, 사이즈 또는 아예 다른 제품을 보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해외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해외 배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잘못 보내주면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다시 보내달라고 해외 판매자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매 대행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고객님한테 물건을 빨리 보내줘야 해요. 그런데 물건이 파손되거나 잘못 보내지면
배송 기간이 5일이 최소 5일이 지연됩니다. 중국에서 배송되는 기간 3일. 또 배대지에 오면 바로 물건이 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총 5일 정도가 배송이 지연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물건 주문했을 때 물건 늦게 오면 좀 기분 상하고 짜증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경험이 좀 있는데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되게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객님한테 상황 설명드리고 미안하다고 연락드려야 하고요. 또 해외 판매자한테 한국어를 중국어로 일일이 구글 번역해서 막 소통해야 되는 과정도 되게 번거롭습니다. 물건이 잘못 왔다, 물건이 파손됐어, 다시 보내줘 라고 타오바오 채팅 어플인 왕왕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소통해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 수거 안 해가고 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해 보시면 진짜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라서 엄청 번거롭고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냥 파손되거나 물건 잘못 왔다 그러면 일단 환불 신청을 때려버리세요, 타오바오에서. 그리고 새 상품을 주문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파손이나 배송 잘못된 상품을 중국 판매자가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보내주면 이게 배송이 너무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환불 처리한 후에 새로운 상품으로 주문해서 고객님한테 보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는 보통 택배사나 배송 대행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물건이 분실됐을 때 배송 물류가 멈춰 있습니다. 배송 중인데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물류가 오래 멈춰 있으면 배송 대행지나 택배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리 안 되고 허구한 날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상태 가끔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배송이 엄청 지연돼서 고객님한테 너무 늦게 상품이 늦게 가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물건이 불량인 경우. 이때는 그냥 환불 신청하세요. 그러면 환불해 줍니다. 다섯 번째, 물건이 한국에서 파손된 경우. 이 경우가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파손될 만한 상품은 이게 배송업체에서 전부 다 파손 면책사항에 넣어놨어요. 막 가구나 유리나 사기 그런 것들 전부 다 파손 면책사항에 넣어놔서 변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저희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부피가 크거나 꽤 무거운 상품들은 경동택배로 이관이 되는데요. 이때 꽤 많이 파손됩니다. 그런데 제가 포장 보완을 안 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포장 보완, 내부 포장, 외부 포장 전부 다 해도 파손이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서 고객님한테 배송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변상도 못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이 파손되는 달은 월 순이익의 20%가 날아가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솔직히 5만원, 10만원 이하 제품들은 이건 사업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로스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20만원짜리 제품이 고객님한테 내부 포장, 외부 포장 전부 다 했는데도 완전히 박살이 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고객님한테 배송이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3주 동안 고객님이 기다려서 물건을 받았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서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고객님이 어이도 없고 약간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3주 동안 기다려서 도착한 상품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럼 고객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 부분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변상 신청을 했는데 또 파손 면책사항이라고 변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상사중재위원회? 거기에 중재를 해달라고 신청을 넣어봤는데 뭐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뭐 진행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3. 정산이 느리다. 해외 구매 대행은
배송 기간이 거의 2주에서 3주, 길면 한 달까지 걸립니다. 이게 배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정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정산 받는데 보통 한 달 또는 쿠팡 같은 경우는 3달까지도 걸립니다. 한 달에 매출이 500만 원 났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도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자금이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달 매출의 2배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돈맥 경화가 걸리지 않는다. 돈맥 경화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주문 처리도 못하고 현금 흐름이 안 돌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매출이 좀 나신 상태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이라는 걸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번째로는 선정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배송 중에도 물건 대금을 한 1%의 수수료만 내고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선정산 올라 서비스라는 걸 한번 알아보셔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돈맥 경화가 걸리셨다면 그때 이 2가지를 알아보셔서 사업 자금을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번째, CS가 많다. 고객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가 반자동으로 진행하신다면 상품 수가 하루에 50개씩, 그러면 한 달 하면 최소 1000개 이상 올리시게 되실 거예요. 3달 하면 3000개가 넘어가죠, 상품 수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상품 하나하나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한테 물건에 대한 문의가 왔어요. 그럼 저희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판매자한테 다시 물어보고 답변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답변을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무시하세요. 너무 편법 같은데. 그리고 2번째로 답변 안 받으셨나요? 라는 문의가 한 번 더 오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때는 경험상 구매 전환율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 물어보시는 분들은 구매 전환율이 20%도 안 되세요. 효율이 안 좋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소싱하거나 상품 등록하는 데 시간 쓰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다른 분한테 사십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인터파크에서 의자 주문하신 분이 우연하게도 쿠팡에서 제가 파는 탁자 보시고 전화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건 언제 도착하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주문하신 적이 없으세요. 알아보니까 탁자는 저한테 물건 문의를 하고 다른 판매자한테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 말대로 하시면 조금 더 돈을 빨리 버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판매 실력이 늘지 않는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반자동 방식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판매 실력은 제자리일 겁니다. 반자동을 꾸준히 하시면 매출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경쟁장 마켓 들어가서 팔린 상품 찾고 키워드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옵션만 사람이 알아보게끔 바꾼 뒤 상품 등록하는 반복 노가다 작업이에요. 이게 한 땀 한 땀 상품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최소 50개 이상 기계적으로 상품 등록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판매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현타가 옵니다. 6번째, 타오바오 계정 정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서 타오바오 소싱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싱을 할 때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타오바오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이 타오바오 상품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게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타오바오에는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검열하는 AI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어요. 이 AI가 악성 접속 프로그램, 과도한 트래픽, 디도스, 악의적인 트래픽 발생 계정을 정지시키는데요. 이 기준이 지금 엄청 낮아졌습니다. 반년 전에는 하루에 100개씩 소싱해도 타오바오 계정이 정지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한 40개만 소싱해도 타오바오 계정이 정지가 됩니다. 이 타오바오 계정 정지는 하루 만에 풀리기도 하고 일주일 또는 한 달 언제 풀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계정 정지를 임의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겪고 나서 구매대행 반자동 사업도 이제 너무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최근 들어 G마켓이랑 옥션이 상품 수를 2,000개로 제한했죠. 모든 마켓이 전체 상품 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대행 반자동 사업이 이제 정말 미래가 어두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번째, 쿠팡 계정 정지. 여러분들이 중국 구매대행 하시게 되면 지식재산권을 엄청 신경 쓰시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벌금을 무실 수도 있고 마켓 정지가 당하실 수 있거든요. 막 300만원 넘게 합의금 무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싱하실 때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단어가 상품명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시게 되실 거예요. 키프리스라는 지식재산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검색을 하실 겁니다. 지식재산권에서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침해하시면 마켓 정지를 당하게 되십니다. 또는 이것도 벌금을 묻힐 수도 있어요. 합의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브랜드의 이미지를 외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최소 1000개 이상 등록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품수가 몇천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리 검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몇 개는 계속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쿠팡에서 AI로 지식재산권 침해되는 상품들을 다 검열을 하는데요. 결국 몇 개가 다 걸러내지 못해서 결국 몇 개가 걸리게 되실 거예요. 쿠팡은 총 지식재산권을 3번 침해하면은 계정이 정지가 되는데요. 이게 옵션이 하나 있는 상품이라면 소명 메일이 단 1개만 옵니다. 근데 옵션이 여러 개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5개씩 쭈루룩 와서 바로 계정 정지가 당합니다. AI가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만 짝퉁 같아도 디자인이 조금만 가품 같아도 그게 귀신같이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 지식재산권 침해나 가품 무심 상품으로 간주가 돼서 소명 요청 메일이 온대요. 총 3번 걸리면은 쿠팡 계정이 정지가 당합니다. 한 달 뒤에 이게 개선 계획서 써서 쿠팡 계정 정지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메일 중에 가품 무신 소명이라는 메일을 받으면은 개선 계획서 쓰라는 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품 무신 소명은 거의 받는 것 같고 결국엔 쿠팡 계정 정지되는 건 당연히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거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 소면서로는 쿠팡이 소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지됐다고 진짜 특이한 케이스 AI가 잘못 잡은 케이스 아닌 경우 그냥 쿠팡 계정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저만 정지 당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은 그냥 전부 다 쿠팡은 계정 정지 당하셨습니다. 반자동으로 지금 매출 4천 이상 내시는 분도 쿠팡 계정은 다 정지 당하셨어요. 또 여기서 쿠팡 5대 마켓에서 쿠팡 계정 정지 당한 게 뭐가 대수냐, 5개 중에 딱 1개밖에 정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쿠팡 이용자 수가 3,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1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쿠팡이라는 쇼핑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쿠팡 계정이 정지당하면 상가로 치면 강남 같은 곳에 상가를 차렸는데 퇴점 당한 거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시겠지만 쿠팡에서 매출이 40%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쿠팡 계정 정지당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구매대행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구매대행 반자동 사업은 단점이 정말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매출도 늘긴 느는데 드라마틱하게 늘지도 않고 별로 돈도 안 벌립니다.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겠죠. 로또도 1등 당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하루에 구매대행 반자동 30개만 등록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강의에서 1년 전에는 50개로 늘었고 이제 지금은 70개로 늘었어요. 뭔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이제 점점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답이 없다. 점점 돈이 먹기 힘들어지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고생이나 돈 버는 거 생각하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위탁 판매나 리셀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돈 벌기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진도 해외 구매대행 반자동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마진 30%에서 40% 또는 50%까지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진이 20%에서 27% 사이로 나옵니다. 사입이랑 마진이 다르지가 않아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다 보면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이 본질적인 판매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이 상품이 왜 팔리는지, 고객한테 이걸 어떻게 어필하는지 광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켓에서 내 상품 노출시켜자 하면서 기도하는 그냥 노가다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판매 고수는 쓰레기를 가져와도 가치를 부여해서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판매 실력을 가지고 싶어요. 판매 실력이 있어야 이 온라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수동 등록을 할까 했는데 그럴 바에 그냥 사입시장을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쿠팡 로켓그로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쿠팡 로켓그로스가 해외 구매대행의 완벽한 상용화한 사업이에요. 단점이 없어요. 뭐 하나 있다면 재고관리? 이게 쿠팡 로켓그로스 창고에 넣기만 하면 쿠팡이 주문 처리도 해주고 CS도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저희는 그냥 판매 실력만 길러서 상품 썸네일, 상세 페이지, 소식만 잘하면 됩니다. 저는 이 본질적인 판매 실력을 기르는 게 미래에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판매 실력 길러서 싼 것도 비싸게 팔고 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벌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켓그로스가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대행 반자동은 완전히 접고 로켓그로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채널에는 로켓그로스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 영상 보시는 이유가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다음에도 사업가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 다 직접 경험해보고 얻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너무 작아서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다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